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험들은 잘 보셨죠? 네, 이번 2023학년도 9월 모평 영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질문 담직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교시 국어 시험, 이제 딱 시험지를 봤어. 어떡하지? 이거 아니었을까? 쉽진 않았죠. 특히 뭐 유류분? 뭐 그런 내용이 애들 사이에서 되게 회자되는 거 보면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고 2교시 수학 펼쳤어. 근데 저는 수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대부분의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선생님들은 9월이 6월보다 어려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상 까보니까 저희 애들은 오히려 잘하는 애들은 9월에 100점이 많던데? 어쨌든. 근데 그건 워낙 케바케여가지고 어쨌든 수학도 난이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고는 막 이러면서 풀었겠지.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야. 밥을 먹는 거지. 18. 난 누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모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특히 재수생이나 N수생들은 작년 수능을 봤으면 작년 수능이 국어도 불, 파이어, 수학도 불, 파이어, 영어도 불, 파이어 이랬으니까 큰일 났다. 영어도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영어 시험을 본 거죠. 근데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왜? 물이 보이는 거지. 물수능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솔직히 쉬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가 여러분의 어떤 안식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7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은 7 문제인데 잘 보세요. 55, 58, 58, 40, 49, 40, 57이야. 결론. 30%짜리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정답률이. 굉장히 평이했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쉬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1, 2등급이 나왔던 친구인데 1을 못 찍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제 평가원이 요구하는 코드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걸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정도 지문의 길이와 이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다 읽으시고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도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해설 강의는 그래서 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7 문제 위주로 할 것이고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읽고 맥락을 파악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시험입니다. 부탁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할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너네 6월 모고와 9월 모고에 영어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들 6월 모고 시험지를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정상적인 친구들이라면. 그쵸? 그랬을 때 집이나 학원에 있는 6월 내가 봤던 모평과 이번에 봤던 9월 모평의 지문의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 지문 난이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어디에서의 큰 차이가 있었다? 바로 선지야. 선지. 그리고 코드야. 뭔 얘기다? 솔직히 얘기할게. 6월도 작년 수능에 비해서 단어의 수준이 굉장히 평이했고 지문 내용도 어렵지 않았어요. 짧았고. 근데 9월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특히 빈칸을 예로 들어볼게. 빈칸 문제의 코드가 뭐였죠?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내가 찾은 답과 같은 방향의 선지를 찾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윤희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보기로 가서 그랬을 때 6월 시험은 선지가 너무나도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말인 걸 모르면 틀렸던 문제라면 9월은 선지가 너무나도 6월에 비해서 평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말인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평이했던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선지 분석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등급 고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수능 영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이번에 끄덕끄덕 하시면서 선생님 말대로 그랬어요라고 하는 친구는 수능 때도 잘 볼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2 문제가 똑같이 40% 40% 삽입 문제였어요. 삽입 문제의 코드는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코드다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분명히 특히 삽입이나 순서는 지시사나 연결사의 코드를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안 되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요 두 가지만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체화를 하신 분들이었다면 이번 시험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으로의 영어 수능의 코드는 뭐다? 선지 분석과 코드에 맞춘 문제 유형을 네가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잘하는가가 여러분의 고정 1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유기적으로 읽어야지만 답이 나오게끔. 그래서 다 읽고 유기적으로 얘랑 같은 말이 얘인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평가원은 정말 여러분이 글을 읽고 답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시기에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제대로 정석적으로 푸셨다면 누구나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등급 예상 컷. 이거 제가 이거 작성할 때에는 내가 이제 딱 문제를 풀어봐. 문제를 풀어보고 느낌상 분명히 6월보다는 선지가 너무 쉬우니까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까보고 아이들 지금 수준을 보니까 거의 한 12에서 1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등급 컷이. 네. 그럼 이제 이거다. 봐봐. 요 얘기를 할게. 우린 이제 9월 모평은 끝났어.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 작년 수능이 1등급 컷이 한 6% 정도 되었었고요. 재작년 수능이 물수능이었을 때 직접 연계 마지막 때였던 그때였을 때 그때 1등급 컷이 한 1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6월이 작년 6월 1등급 컷이 올해 6월 1등급 컷 거의 비슷했어요. 5%, 9월이 4%, 수능이 6%였습니다. 비슷하죠? 1% 정도 차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6월이 1등급 컷이 몇 프로였더라? 5%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9월에서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평가원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문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선지 구성을 다르게 해서 지금 1등급에서로 확 늘려놨죠. 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건 제 뇌피셜이야. 뇌피셜이니까 듣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하고 넘기셔도 되고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네 하고 생각이 들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보세요. 작년 9월에 1등급이 4%였는데 올해 9월에 10에서 13%고 6월과 9월의 공통점은 지문의 난이도는 그리 크지 않았고 평이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걸 보고 중간쯤에 맞춘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중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7에서 8%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아마 올해 수능의 영어 1등급을 아마 이 수준에서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유는 상평일 때 3, 4% 정도가 1등급이잖아, 그치? 그걸 한 2배 정도로 늘려서 그래서 한 7, 8% 정도에서 1등급을 형성을 시키는 게 절대평가의 목적이었기에 이 정도 나오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 수능 때는 요 정도가 1등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게는 한 9%까지도 10%는 넘기지 않으면서 그래야지 뭔가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국어 수학하고의 어떤 밸런스가 맞을 테니까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처럼 호기가 없다는 거죠. 호기. 조울호의 기획입자죠.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어. 약대나 한의대나 뭐 수의대를 가고 싶고 교대나 이런 데를 가고 싶다라는 어떤 상위권 친구들이 있다면 아시죠? 영어는 일단 무조건 1을 맞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연대는 모든 과를 불문하고 영어가 2로 떨어지면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뭔 얘기다? 내가 1등급을 맞기 위한 호기로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1등급을 확 잡아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점진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혹시 이 중에서 이투스 계열의 재종반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이투스 계열의 학원을 나가고 있잖아요. 강남하이퍼 기숙의대관하고 강남하이퍼 기숙하고 오목교 앤서. 근데 8월 이투스 영어랑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요.
난이도가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다만 8월 이투스와 이번 9월 모평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투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만 들으시면 되는 건데, 8월 이투스는 킬러 문항 2개가 있었어요. 33번, 34번 빈칸에 칸트 지문이 2개가 연달아 나왔는데, 그게 초초초 고난이도의 킬러 문항 역할을 해서 9월 모평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으나, 난이도의 지문은, 그 지문의 난이도는 9월과 비슷했던 그런 시험이 이번 8월 이투스 문제였었거든요. 굉장히 문제도 좋았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투스 계열의 재종반에서 8월 이투스 모고를 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이건 제 예상이야. 아마 수능이 그래서 8에서 9% 정도에서 7에서 8% 정도에서 1등급을 나오게끔 난이도가 조절돼서 나온다면 아마 8월 이투스 영어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혹이야. 그래서 이거 나 이제 얘기 다시 할게. 10에서 한 13% 정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요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영어는 절평인지라 국어 수학하고 다른 게, 난이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90 이상이면 1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예요. 3문제밖에 없었고, 무려 없었어요. 근데 잃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같이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요거를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발 읽으세요. 이렇게 지문 난이도가 계속 평이해지는데도 안 읽고 풀면은 한 문장만 보면은 엉뚱한 데를 답으로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이 요구하는 건 이거야. 맥락 파악 문장 흐름이야. 이거라고. 지금도 옛날 5년, 6년 전처럼 리딩 스킬처럼 이게 답, 이거 답, 이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 만약에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보다 다 읽고 유기적 독해를 통해서 얘가 무슨 말과 같은 말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선지로 가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며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코드대로 풀어라. 제발, 플리즈. 이걸 다시 얘기하고 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먼저 할게요. 자, 이게 정답률이 이제 55%였던 문제였는데, 자, 기억나십니까?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분명히 함축 의미는 뭐로 봐라? 빈칸으로 봐라. 빈칸하고 같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라?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간 다음에 내가 찾은 답의 방향성과 같은 것을 찾는 게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요 문제였었고요.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이게 중요해. 맞춘 사람도 답을 맞췄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서 답의 근거를 찾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의 첫 문장이었죠.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an algorithm deciding what you might like. 그랬죠. 얼마나 쉬워요, 문장이. 너가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을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너는 어떤 scary,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대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 Could it mean that? 그것은 즉 네가 뭔가 scary한 것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실이 A computer conclude you don't like something. 만약 컴퓨터가 너가 뭔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Will I get the chance to see it?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와 관련된 그런 의미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봐요.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로 자, being directed를 썼다는 게 중요하죠. 뭔 얘기야? 수동을 썼다는 얘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간다는 걸 강조했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개인적으로 난 정말로 뭘 즐기냐 하면 새로운 음악 쪽을 향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야. 내가 새로운 음악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음악인 거지. 그러고 나서 4번 갑니다. I can quickly get stuck and unroot. 이 root이란 단어는 밑에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습, 틀 이런 뜻이 있죠. 즉 나는 빠르게 이런 관습 틀에 get stuck,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야. 근데 이 관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노래를 틀어놓은 그러한 관습에 빠지는 사람인지라 That's why 4번에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거기에다 맞춰놓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내가 항상 라디오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대. 뭔 얘기야? 난 내가 똑같은 노래를 듣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라디오가 알아서 내가 찾지 못했던 음악적으로 나를 향하게 만들어주니까 라디오를 틀어놓는 걸 즐기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야지. 그럼 그렇게 읽는 거거든. 벗이야 근데. 하지만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지금 나를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밀고 당겨주는 그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딱 맞아. 내가 좋아하는 점, 보석이라고 밑에 있죠. 보석을 찾는데 딱 맞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보석을 맞게끔 찾아주는 알고리즘은 즉 being directed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다음 이제 이 문장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애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엉뚱하게 읽지. 엉뚱하게 2번이나 5번으로 많이 가요. 실제로 정답률이 55%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2번 12%, 3번 9%, 4번 10%, 5번 13%.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셨는데 여기를 해석을 잘 못하면 이 정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릴 수 있었던 아주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잘 봐.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자, 여기에 걱정이 나와. 나의 원래의 걱정이 있었어. 뭐에 대한? search algorithm. 그런 알고리즘. 앞에 나왔던 내가 찾지 못했던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원래의 걱정은 뭐였냐 하면 they might drive everyone이다 얘들아. 이해되시죠? everyone. 이 알고리즘 요 녀석이 즉 어떤 특정한 방향의 어떤 일정한 어떤 certain 어떤 방향으로의 라이브러리로 모두를 드라이브 다 끌고 가서 leaving others lacking listeners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others는 나머지 부분이겠죠. 즉 앞에 있던 parts를 others라고 뭐 한 거야? 줄인 거겠지. 나머지 부분은 listener 듣는 이들이 lacking 없고 부족하고 적은 상태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의 걱정이었어요. 자, 이거 해석을 잘했어야 돼. 다시 봐봐. 내 걱정은 뭐야? 앞에 알고리즘이 모든 사람을 라이브러리의 어떤 부분으로 끌고 가서 다른 부분은 듣는 사람들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에 대해서 나의 걱정이 있었대. 중요한 거. everyone이야. 모두가야. 근데 그 다음 봐. 자, 물어볼게요. 컨버전스가 수렴이죠. 자, 이게 안 됐으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프로세싱이 잘 안 돼서 엉뚱한 것을 답으로 찾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기출을 분석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알고 제대로 독해를 유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수능에서 나는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고르겠죠. 여러분 독해를 유기적으로 하는 건 지문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지. 그럼 봐봐. 그러고 넘어가.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a taste? 그랬거든. 얘들아, convergence는 다 말 그대로 무슨 뜻이야? 수렴이야. 모이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수렴이 이 문장 다음에 나왔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건 앞에 있던 뭐와 같은 말을 convergence로 바꾼 거야. everyone이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 모두가 어느 곳으로 끌려가. 그러면 모두가 어떤 곳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이게 더 중요해. 취향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아, 취향이 같아져요를 컨버전스라고 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읽었어야 돼. 그럼 봐봐. 이러고 유기적으로 갔어. 이 알고리즘이 취향의 수렴, 집합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 알고리즘이 취향에 모든 사람의 취향이 어느 곳으로 한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일으키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의 취향이 같아지는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랬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살펴야 돼. 독해를 할 땐 얘들아. 그리고 9번으로 갔어. 벗이야. 이미 끝났지. 우리 했지 수업할 때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관계가 뭐가 나와야 돼? 아니요. 취향이 같지 않아요. 취향이 달라져요.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ounting mathematics usually behind them. 하지만 그 알고리즘 뒤에 있는 수학, 어떤 비선형적이며 chaotic, 혼란스러운 수학 덕택에
this. 그럼 밑에 this는 뭐야? 제발 지시사는 받아서 해석하자. convergence지. 그러한 수렴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아요. 맞죠? 수렴은 발생하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때그때 취향이 다 달라요.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가죠. A small divergence. 그럼 봐봐. 이건 갈라짐이야. 취향이 달라지는 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된다고. 즉, 당신의 좋아요와 비교했을 때 나의 좋아요의 작은 갈라진 차이점이 이렇게 됐어야지. 빈칸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있었던 거죠. 빈칸이. 잘 안 됐구나. 그래서 send us부터 the library까지가 밑줄 친 부분이었고 여기서 딱 끝났었죠. 즉, 당신의 좋아짐과 비교한 나의 좋아짐에 대한 작은 차이점. 즉, 갈라짐, 차이점, 다른 점이 빈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돼. 빈칸 답은 뭐가 들어가면 돼? 첫 번째. 내가 수험생이면 어떻게? 수렴이 일어나지 않아요죠. 중요한 거. 수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제 수렴은 뭐와 같은 말이야? 취향이 같아지는 거와 같은 말이었잖아. everyone이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였잖아.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취향을 다르게 해줍니다가 답으로 들어가야 되겠네가 일단 들어갔어야 됐고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할 보석을 찾게 해준다가 들어갔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하고 보기로 갔어야 돼. 자, 그리고 선지 가봅니다. 1번 가볼게요. 답 찾았어. 같은 말 찾아보자. 1번. Lead us to music's ability to suit our respective taste 했을 때 저 respective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저 유튜브 동영상 강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respect 얘기하면서 제발 조심해라. 왜다? respective는 respect인 존경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형용사긴 하지만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면양상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온 형용사고 respective는 각각의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중요한 거. 우리를 각각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되어진 음악으로 이끌어줍니다. 제가 답이죠. 취향 다르다가 정확히 같은 방향성이잖아. 얘가 답이었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 자, 2번 가볼게요. Enable us to build connections with other listeners. 다른 청취자들과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답 아닌 거 아시겠죠? 왜? 취향을 다르게 해준다며.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게 되면 취향이 어떻게 되는가? 컨버전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이 반대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관일 수도 있었던 문제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빈칸 코드는 뭐다?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 3번, 우리로 하여금 알고리즘에 대한 빈번한 업데이트를 요구하도록 장려한다. 무관이죠? 이 개멍멍이 소리였어. 4번, motivate us to search for talented but unknown musicians. 우리로 하여금 재능은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도록 동기를 보여야 한다. 개멍멍이 왈왈 소리였죠. 무관. 5번,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음악 장르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를 무시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를 존중해주는 역할을 하죠. 방향성이 반대였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죠. 이 정도는 이제 맞춰야 돼. 이것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야? 자, 2번 9월 모평에 크나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빈칸의 특징이 있어요. 뭐다? 빈칸의 특징이 방향성이 반대인 선지보다도 무관한 선지가 많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 얘기다? 걔가 그 글이 그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밖에 없어? 글을 다 읽어야 돼, 얘들아. 내가 분명히 강조했다. 제발 끝까지 다 읽어. 난이도가 만약에 수능에서도 6월, 9월 난이도와 비슷하게 나오지 갑자기 확 어려워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확률이 있긴 하지만 적지 않을까요? 뇌피셜이니까 몰라. 또 평가원은 이제 또 모르지. 근데 우리가 6구가 중요한 이유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수능의 지문 난이도가 6구와 비슷하다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선지에서 변형을 가할 거란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난이도를 다 읽지 못한다? 시간 안에? 그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졸라 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예요. 평가원은 읽고 맥락 파악하고 흐름 잡아서 답을 찾기를 원하기를 점점 바라고 있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니까.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자, 29번. 이게 어법 문제인데 정답률이 58%였죠. 자, 어법 문제가 얘도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58%밖에 안 됐다. 전국에 참 어법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이렇게 제가 볼게요.
어법은 포인트거든. 이게 매력적인 게 답이 2번에 런이 틀렸었잖아. 그치? 이 문제 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겁나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잘 봐. 애들 입장에선 and make 하니까 2번에 런이 and를 사이에 두고 make와 병렬 구조인 것처럼 보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requires가 있죠.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전체 문장의 동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엔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있었어야 돼. 얘는 주어 역할을 못하니까 learning 해서 동명사로 주어 역할을 했었어야 됐던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 중요해요. 자, 1번 가볼게요. 1번은 해석상으로도 앞에 대상이 평가되는 것이니 BPP의 수동태 맞고요. 그리고 어법적인 구조에서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보, 타목, 자전목.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수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사 뒤엔 보어가 나오고 타동사 뒤엔 목적어가 나오고 자동사가 목적어 취할 때 전치사가 필요하다. 근데 수동태인 BPP도 일종의 자동사다라는 어떤 어법적인 법칙이 있어요.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지? 이런 분들은 장담하는데 어법 강의를 좀 요약해 놓은 강의라도 좀 들으세요. 왜냐? 어법이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쭉 들어봐요. 인간 같은 거에서. 네. 그래서 한번 강조를 드렸고 뒤에 as 전치사 다음에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자전목이었잖아. 그럼 앞엔 자동사 역할을 하는 수동태가 충분히 구조상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1번은 해석상으로도 평가받는 게 맞고 구조상으로도 수동태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었고요. 자, 지금 2번하고 3번은 비슷한 맥락인 게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make는 그럼 앞에 무엇과 병렬 구조였을까요? 예, 당연히 to choose와 병렬 구조였던 거죠. 여기 보이시죠? how to choose의 얘랑 병렬 구조였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야. 투부정사는 and, o와 but을 사이에 두고 병렬 구조로 나올 때 앞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의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죠?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발 개념적인 거라도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야. 내가 문법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원래는 to make였던 것인데 to를 뭐 한 것이다? 생략한 걸로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make가 앞에 choose와 병렬 구조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땐 learning이 맞고요. 3번도 같은 맥락이야. or가 있잖아. 그럼 얘도 내가 해석을 해봤다? 해석을 해봤더니 앞에 무엇과 병렬 구조인 게 맞아. to rely on이거든. 이 부분. 그럼 얘도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야? 투부정사가 있었던 거야. To rely on or to have인데 우리 투부정사의 to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거.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쟤도 맞는 거였고 4번. 그러니까 4번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신데 제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능 기출에서 대시나 후나 위치처럼 관계대명사가 답이었던 문제가 꽤 많긴 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 봐. 야, 모르겠으면 대세 밑줄 쳐져 있는 거 답으로 찍어.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너네 인생에 걸린 시험을 그런 식으로 찍을 거예요? 이때 대수는 당연히 맞죠. 왜요? 뒷문장을 봤더니 create dilemmas에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였겠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으면 끝나요? 선행사. 근데 앞을 봤더니 because there are always gray areas that에서 여기 선행사가 분명히 딱 나오고 있죠. 주격관계 대명사를 쓰인 대신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얘도 문제가 없었고요. 5번. 이건 수거적인 표현이야. whether to 부정사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수거적인 표현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면 돼요. 실제로 수능에서 관용적이고 수거적인 표현이 답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 지금 알면 돼. whether는 접속사이긴 한데 투부정사 만나서 수거처럼 쓰일 수 있냐고 지금 알고 넘어갔으면 돼. 얘는 당연히 몇 번? 2번이 틀렸다. 근데 얘들아 이 정도의 어법은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 쉬운 어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법을 틀리셔가지고 등급이 1에서 2나 2나 3으로 떨어진 분들 계시다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어법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법 강좌 들으실 필요 없이 문장의 구조라든가 기출 정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그런 어법을 한 7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 모평 끝나고 9월 4일 일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70일? 60일 후반 정도 남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화두를 던진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자, 33번 가봅니다.
정답률 49%였던 빈칸 문제죠. 이게 이제 오답률 3위죠. 1등이 공동 1위니까 그 다음 실수이 2위인데 1등이 2개 있으니까 이제 3위였던 문제였고 얘는 좀 별표를 쳐놓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가 정답률이 50%가 안 넘어간다는 게 뭐다? 여러분이 글을 13579로 읽고 있다는 증거야. 자,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 왜냐? 자, 제가 읽어볼게.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어. 그러면 이렇게 읽겠어야 된다. 예전에는 남성 디자이너라고 하기가 애매하다. 크래프트맨이라고 할게요. 그 이유는 아시죠? 글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여자가 옷을 만드는 남성분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여자가 남성분한테 요구를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로 오면서는 남성 디자이너가 유명해진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이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방향성이 바뀌는 거지. 이젠 남성 디자이너가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어.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잘 읽으셨으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인지하면서 읽으세요. 남성 디자이너의 역할이 커질 때 이 남성 디자이너한테 아티스트란 명칭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티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셨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벙찐 거야. 1번이 17%, 2번이 12%, 3번 8%, 4번 49%, 5번이 14%. 뭔 얘기다? 아니 이 문제를 풀 때 너무나도 골고루 전국의 수험생들이 너무나도 분포돼서 오답을 너무나도 아주 그냥 잘 찍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이렇게 오답률이 스프레드하게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나왔다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글을 여전히 안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봐봐요.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과자를 샀어요만 지문에 있습니다. 영어 지문에. 그럼 과자를 샀어요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답이 선지에서 답이었겠죠. 근데 내가 거기까지만 읽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아, 배가 고파서 샀나 보다. 이러면 좆된다고. 왜? 그 친구가 배가 부른데 어머니 아버지 드리려고 샀는지 배가 부른데 친구를 주려고 샀는지는 지문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그 순간 배가 고파서 샀나 보더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 그리고 선지에 간데 선지에 배가 고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걔를 답으로 하는 순간 너는 그냥 좆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관이거든. 요즘 빈칸의 무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글을 읽었는데 틀리고 있다? 지문에 있는 내용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여전히 뭐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구별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물며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 시작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문장 가볼게. 이제 33번 문제였던 거죠. There was nothing good about the idea of a man making women's clothes 그랬죠. We saw them doing it for centuries in the past. 야, 잘 봐. 남성이 여성 옷을 만든다라는 생각에는 현대적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them, 그 남성들이 과거의 수세기 동안 그 doing이 그렇게 여성 옷을 만들어 왔던 모습을 봐왔거든요. 뭔 얘기야?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든다?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게 없어. 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남자들은 여자 옷을 만들어.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지만 했다는 거지. 하지만 옛날에는이야. 왜? 옛날에도 남자는 여자 옷을 만들었고 지금도 남자는 여자 옷을 만들어 하고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갔는데 하지만 옛날에는 그럼 중요한 게 있지.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드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인데 그 변치 않는 사실의 차이점이 과거와 그리고 지금에 뭔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와이어를 꺼낸 거지. 그러니까 연결사를 좀 제발 좀 잘 봐.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점이 있어. 이거라고. 글이 그렇게 읽혔어야 돼. 봐봐. 하지만 옛날에는 고객이 주된 프라이머리 사람이었고 her. 그러니까 고객이 여자였다는 얘기잖아. 그녀의 테일러 재단사가 obscure craftsman 밑에 있어요. 무명의 기술자였어. 아마도 재능이 있지만 perhaps not.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무명의 craftsman. 뭐였다? 기술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요. 기술자였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트가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나 공예를 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갑니다.
She had her own ideas like an patron. 그녀는 어떤 후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고 There were no fashion plates.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fashion plate가 뭐 그런 뜻이래. 유행하는 옷의 본이란 뜻이래. 근데 쫄지 마. 여러분이 9월 모평을 볼 때 시험장에서 패션 플레이트를 봤다면 그냥 여러분이 글을 유기적으로 읽으셨지. 그러면 그땐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게 맞는 거야? 어떤 유행의 기준인가? 이랬으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이 정도로 갔으면 돼요. 왜? 뒤에서 다른 이들이 무엇을 입는지에 대한 제안하는 순간 그럼 패션 플레이트는 다른 이들이 무엇을 입는지에 관련된 제안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나왔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유행 기준인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갔으면 돼요. 그리고 거꾸로 알면 돼. 원래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 있다. 근데 솔직히 몰라도 돼. 내가 봤을 땐 봐봐. 자, 이 고객인 그녀는요. 그녀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 후원자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후원자들처럼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야. 내 웃음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행하는 옷의 본도 그 당시엔 없었어. 그래서 재단사는 단순하게 이것도 똑같아. 그녀의 서비스대로 했다 이러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장에서는 그 재단사는 그냥 단순하게 그녀가 원하는 서비스대로 해줬어요 이러고 넘어갔으면 된다고. 그게 원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가 글을 읽는 능력. 이해되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재단사는 그냥 단순하게 그녀가 원하는 서비스대로 해줬어요 하고 넘어갔으면 돼.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수거적으로 at orange service라는 수거가 실제로 누구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이런 수거래. 몰라도 됐었어. 네가 글을 제대로 읽으면. 왜? 글을 좀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그 당시에는 유행하는 기준도 없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고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니 그냥 재단사가 그녀의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서비스대로 해줬구나라고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콜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알면 돼. 그 재단사는 그냥 그녀의 생각을 단순하게 따랐어. 근데 아마도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따랐을 확률이 높은 거야? 다른 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이 있는 상황 하에서 그냥 단순하게 따랐을 확률이 높아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야. 자, 근데 이제 바뀌죠. late 9th century예요. 19세기 후반이 시작이 되면서. 그럼 봐봐. 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읽혔어야 된다고. 넘어가기 전에 제발 흐름을 잡아. 19세기 전까지는 어땠어? 그렇지. 고객인 여자가 남자 기술자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줘요라고 자기가 요구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근데 그 다음 잘 봐. Beginning in the late 19th century야. 19세기 후반쯤 가니까 with the fierce exaltation of the art. 이걸 놓치면 안 돼.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다. 얘들아, 이 앞에서 남성 크라프트맨을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엄청나게 성공한 예술적인 남성 밑에 있어.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의 상승과 함께 It was the designer who became celebrated. 유명해진 건 바로 디자이너가 되었고 And the client, 고객은 자, elevated입니다. 수동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유명한 남성 디자이너의 영감 어린 attention, 집중, 주의, 관심에 의해서 고객이 올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얘가 올린 게 아니고 얘가 남성 디자이너에 의해서 올려지기 시작한 것이니까 영향력이 바뀝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성 디자이너가 예술적인 감각을 갖게 되면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읽혔어야 된다고요.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뭘 따져라? 방향성을 따져라.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이 문제는 제가 풀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야. And the climate of admiration for male artists. 이게 또 나오지. And their female creations. 그리고 창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단순하게 모방을 한 게 아니라 창작을 한 거야. 봐봐. 어떤 감탄? 즉 남성 예술가와 그리고 그 남성 예술가의 여성용 창작물을 위한 감탄의 기후 분위기 속에서 The dress designer는 처음으로 flourish, 번성하기 시작했죠. 똑같은 크리에이션을 만들어낸 크리에이터라는 종류로서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훌륭한 것. 이때 남성 디자이너를 어떻게 보고 있다? 예술가. 크리에이터, 창조자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고 넘어가. Instead of, 자, 뭐뭐 대신에다 얘들아. 이 크래프트는 왜 나왔어? 앞에 크래프트맨에서 나온 거지. 즉, 뭐 대신에? 옷 만들기가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옛날 규칙 대신에야. 그럼 빈칸은 옛날의 규칙이 아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들어가야 되지. 빈칸은 I've not been there before.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예전에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어떤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고 예전에는 보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빈칸이 이제 처음으로 invented,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글을 읽었어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끝나?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아니 글을 이렇게 읽었으면 얘를 틀릴 리가 없는데 이게 솔직히 말할게. 50%는 넘겼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이 정도면. 그럼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빈칸 답 또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들어가던가. 남성 디자이너를 이제 어떻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티스트 또는 크리에이터로 보기 시작했어요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제는 남성 디자이너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성에게 영향을 미쳐요가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돼요. 이러고 보기로 가라고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말이 돼요? 아 왜냐? 내가 써볼게. 뭘 써본다? 무려 전국에서 17%가 이걸 답으로 했고 무려 전국에서 12%가 이걸 답으로 했고 무려 전국에서 8%가 이걸 답으로 했고 무려 전국에서 14%가 이걸 답으로 했다는 게 노짜라는 거죠. 황당한 거예요 저는 진짜. 뭐다? 글을 이렇게 안 읽으면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대충 때려 맞추기 시작하는 거지.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 좋은 호기 때 영어 1등급을 못 맞을 거니? 아니야. 진짜 반성해야 돼. 진짜 반성해야 돼. 봐봐. 1번 봐볼게. 패스트 패션을 이끈 수익성이 좋은 산업 얘기가 나와요? 아, 수익성 좋은 산업이 있대.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 없었잖아. 아니, 매니저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니, 매니저님도 끄덕끄덕 없었어요. 이러신다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 매니저님 진짜 열심히 듣고 계신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얘기 없었어. 뭐야, 얘네들? 얘들 뭐야, 도대체? 상상하고 막 소설 쓸래? 소설은 대학교 가서 쓰세요. 정말. 2번 갑니다. 야, 마케팅 기술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존경. 야, 마케팅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니, 환장하는 거지. 야, 3번 더 웃겨. 8%. 참 창의적인 친구들이야. A public institution preserving traditional design. 전통적인 디자인을 보존하는 공공기관이 나오니? 환장하는 거죠. 4번. A modern connection between dress design and art. 드레스 디자인과 예술 사이의 현대적인 연결하는 순간. 그렇지. 현대에 와서는 예술을 드레스 디자인과 연결시켰지. 왜? 현대에 와서 남성 디자이너를 아티스트로 보기 시작했잖아. 당연히 얘가 답이지.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한 거야 도대체? 뭐 한 거야? 진짜. 아 흥분하면 안 돼. 4번이 답이죠. 5번 가봅니다. 이것도 웃겨. 감당할 수 있는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여기 나와요? 아 돌아버리는 거죠. 야 이거 틀린 애들은 정말 반성해. 글을 안 읽은 거야. 평가원이 왜 무서운 집단인지 아세요? 이거 다 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틀린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수능 때 선지를 좀만 조져놓으면 아이들이 또 틀리겠네 하면서 씩 웃으신다고. 부탁이야. 읽어. 읽으라고 맥락 파악하면서 얘가 같은 말 다른 표현인지 다 읽고 제발 코드대로 풀어. 흥분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이건 맞추셨어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4번. 정답률 57%였죠. 아니, 이것도 틀리면 어떡해? 에휴, 환장하는 거지, 진짜, 정말.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제멋대로 구는 아이들이 많은 거지, 그치? 되게 쉬웠어. 내용도 재밌고. 가봅니다. 시작해볼게요. 34번. 57% 정답률.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n trying to explain how different disciplines attempt to understand the biographical memory, the rhetoric critic Daniel Albrecht said, Psychology is a garden, research is a wilderness. 그랬다고. 자, 뭘 노력한대? Discipline, 말 그대로 학문이잖아. 학문들이 autobiographical, 자서전적인, 자전적인 이런 뜻이죠. 어떤 자전적인 기억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 하에서 레트러리 크리틱, 말 그대로 문학평론가인 다니엘 알브라이트 씨가 뭐라고 얘기했대? 자, 심리학은 대놓고 얘기해줬는데 Psychology is a garden, 심리학은 정원이고 literature, 문학은 황무지다 라고 얘기했대. 아니 대놓고 얘기하잖아. And psychology is a garden.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황무지다 라고 얘기했대. 자, 그러고 갑니다. 2번. 그는 내가 믿기로는 이걸 의도했던 것 같아요. Psychology seeks to make patterns. 자, 심리학은 뭘 만들어요? 자, 패턴을 만들었고 패턴을 추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것 같대요. 중요한 거. 패턴하는 순간 잘 봐. 패턴을 만든다. 그럼 뭐로 보였어야 돼? 선지 5번 가볼까? 선지를 먼저 가보자. 자, 패턴을 만든다는 얘기는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죠. 표준화한다는 말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방향성 반대니까 5번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셨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나가 되게 중요해. 봐봐. 그는 의도하기를 심리학은요 패턴을 만드는 걸 추구해요. 패턴은 뭐다? 규칙을 만든다. 그래서 regularity 나오지. 규칙을 만든다는 건 뭐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준화해서 뭔가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는 게 패턴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선지 5번은 방향성이 반대였던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야지. 콜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패턴을 만들며 규칙성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impose, 부과하는 거죠. 인간의 경험과 행동의 질서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리학에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사람의 표현이야. 그럼 하는 말이 뭐야? 자, 대조적으로 이제 라이터는 그럼 뭐야? 문학에 관련된 게 라이터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대조적으로겠지. 왜? 이미 정원은 잘 정돈된 깔끔한 상태라면 황무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좀 쓰려고 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를 읽고 가든하고 황무지라고 왜 했을까? 이걸 보는 순간 얘네 둘을 어떻게 보고 있다? 정반대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보고. 그래서 연결사에 여러분이 민감하시면 글의 흐름 파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학에 있어서의 작가들은 대조적으로 dive into the unruly and tame the depths of human experience. dive into 첨벙 뛰어드는 거죠. 밑에 있어. unruly, 제멋대로구는. 제멋대로구는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의 경험의 깊이에 풍덩 빠져드는 게 라이터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What is said about understanding memory can be extended to our questions about young children's minds. 자, 기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말했던 것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질문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대요. 적용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5번이 나와요. 만약 우리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이 to bent on identifying the orderly pattern, 너무나도 질서 정연한 패턴을 확인하는 데에 bent on, 구부려져 있다면, 거기에 치우쳐 있다면, 즉 여기에만 열중해 있다면, the regularities of children's minds, 즉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에만 너무 집중해 있다면, 자, 이거 놓쳤으면 안 되죠. 우린 miss, 놓칠 수 있어요. 뭘 놓칠 수 있다? essential, 필수적이고 pervasive,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우리의 주제의 특징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는 거야. 왜? 우리의 주제는 뭐니까? 아이의 좀 더 unruly, 어떤 밑에 있죠? 제멋대로 굴며 그리고 상상적인 말하기와 생각에 대한 방식을 놓쳐버릴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넘어가.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o seems drawn toward the somewhat wild and undisciplined critic's way of thinking. 그랬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이터 나오죠. literary 나오죠. 얘죠. 그럼 뭐야? 황무지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즉, 단지
다소 wild, 거칠며 밑에 있어요. 색다른 생각 방식으로 drawn,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단지 잘 developed, 개발되어진 작가나 문학적인 학자만이 거칠고 색다른 사고방식에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또한 그러하다는 순간 어린 아이들도 어디에 끌리는 거야? 색다르고 와일드한 거에 끌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황무지가 지금 영어로 어떻게 나왔었어, 여기 지금? 거기 보시면 그냥 wildness라고 나왔었죠? 그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제발 그냥 글을 읽지 말라고. 시발 부탁이야, 진짜 정말 시발 부탁이야. 그냥 글을 읽지 마. 내가 욕까지 하면서 정말 강조하는데 황무지 하면서 wildness라는 영어를 써줬잖아. 그럼 이때 wild가 이 wild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같잖아. 그러면 아이들 또한 그렇다? 그럼 아이들도 어디에 끌려? 황무지에 끌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읽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 The psychologist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그래서 봐봐.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은 빈칸을 해야 된대. 뭐 하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상을 얻어내려면. 그럼 끝났어.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는 뭐 해야 돼? 그럼 얘도 답.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던가? 황무지에 관심을 가져야죠. 문학적인 황무지에 관심을 가져요. 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질서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가 들어가던가. 이러셔야지. 아니 이 정도 풀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문학적인 황무지에 관심을 가지던가 질서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가 들어갔어야지 하고 보기로 봐. 아 이것도 틀리고 있어 아가들이. 그러니까 뭐야? 니들이 틀리는 이유는 이제 딱 하나야. 이제 귀겨울 때 왜? 이유가 뭐게? 글을 안 읽어. 진짜야. 이것도 놀라운 게 2번을 무려 15%가 있고요. 그쵸? 3번을 무려 7%가 있고요. 4번을 12%, 5번을 9%가 있다는 거죠. 1번 봐봐. venture, 모험하다죠. 자, 중요한 거 인투다. 리들이야, 긍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황무지 안으로 좀 더 종종, 좀 더 모험을 해서 황무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답이죠. 왜? 갑자기 황무지가 아니라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이때 황무지는 문학과 같은 말이고 질서가 아닌 것과 같은 말로 보였으면 당연히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야. 와일드를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1번밖에 답이 안 돼. 자, 2번 가볼게. help them. 그 이때 them은 누구겠어? 앞에 children일 거 아니야. 아이들. 그럼 봐봐.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가장 가치 있는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준대요. 얘들아, 너희 가장 가치 있던 기억이 뭐니? 떠올려봐. 이런 내용이 있어? 무관이야. 없다. 진짜 중요해. 3번.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더 웃겨. 부모의 의무래. 환장하는 거지. 부모의 의무에 있어서의 챌린지, 어떤 도전거리를 더 잘 이야기해준다?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전혀 없었거든? 누구야 도대체? 그치? 4번. Study가 the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아이들의 소설. 아이들용 소설? 아이들과 관련된 소설이 나왔었나? 이거의 중요한 특징을 무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5번 조심해라. 표준화한다. 즉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한다고 하는 순간 이건 질서를 지키는 거와 같은 말이니까 방향성이 반대죠.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왜 틀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37번 갑니다. 자, 37번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얘기야. 뭐냐 하면 부탁인데 진짜 부탁이야. 이게 정답률이 58%밖에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좀 어이가 없고요. 자,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면 봐봐.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내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왜냐하면 순서는 이게 중요해. 자,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순서 삽입의 코드는 뭐죠? 자, 우리 수업 때 했어요.
제가 이제 책 2권 내면서 순수합의 중요한 코드를 얘기를 했던 거를 잘 숙지를 하셨다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체화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2번 안 하고 3번 하셨을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2번을 답으로 해서 틀리신 분들이 계시다. BAC 보다 철저하게 순서 삽입의 코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요.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잘 들어. 만약에 37번 문제를 2번에 BAC를 해가지고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수능 때도 틀립니다. 왜? 코드대로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삽은 흐름으로만 푸시면 좋대요. 지시사 연결사 코드거든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순삽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순삽은 모든, 그러니까 순서 문제든 삽입 문제든 그 글이 다 맞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순서 삽입에 나왔던 그 모든 지문이 다 주제랑 관련이 돼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문장의 흐름이 다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시사 연결사를 개무시하면 ABC도 답 같고 ACB도 답 같고 BAC도 답 같은 그런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아니야. 순삽은 제발 부탁인데 이거를 지켜야지만 네가 답을 풀어. 이걸 안 지킨 애들은 2번 답해서 틀린다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봐봐. 이걸 먼저 볼게. ACB를 2%가 했어요. 창의적인 친구들이죠. 제가 놀랄 놀자는 이번에 BAC를 전국에서 24%나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놀랄 놀자야. 3번 58%. 얘가 답이었죠. 4번이 몇 프로다? 9%야. 5번이 몇 프로야? 7%거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네가 만약에 이 24%에 해당이 된다. 그럼 넌 진짜 조심해야 돼. 왜? 수능 때 틀린다니까? 그래서 틀려갖고 만약에 1등급 나올 수 있는데 2가 나왔어. 그럼 그 순간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베리에이션 그 범위가 확 줄어든다고. 이제 현타가 와야 돼. 현실 감각을 가지셔야 돼. 자, 봐봐. 뭔 얘기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읽었죠? 그리고 동사의 방향성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야. 자, 글을 읽었어. 그럼 봐봐. 주어진 문장을 읽었다. 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이지 않은 거 동시에 갖고 있대. 끝이지. 자, 네가 B로 갔어. B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진행이 돼. 의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끝도 의식이 있어야 하면서 끝나요. 근데 C도 보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동사 관계가 의식이 있어야 하면서 끝나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잘 봐. 아우 이렇게 정확하게 줬는데 however가 나와. 그러면서 내가 동사 관계를 봤어. 아 의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얘도 끝이 어떻게 끝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끝나. 부탁인데 잘 봐. 야 2번 한 친구들은 뭔 생각이야? A 다음에 C로 가볼게. 야 A의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끝나니? 의식이 없는 경우지. C로 갔어. 의식이 있는 경우로 시작이 되지.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어때? 반대야. 야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역접 대치의 코드가 들어간다고 내가 눈에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C를 봐. C에 역접 대치의 코드의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논리적 비약이 있지. A 다음에 C 절대 나올 수 있어 없어? 씨발 못 나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 진짜 중요해요. 아니 한정하는 거죠. 이 코드를 모르면은 틀려요. 부탁이야? 진짜 중요하다. 답은 뭐야? BCA의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왜? 의식이 있어.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얘가 딱 잡아주잖아.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역접 대체 코드가 들어가 있지. 끝이야. 더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어. 그럼 이게 더 중요하다. 봐라. 야, 이때 파티큐나 툴 있죠. 특정한 도구. 얘 아니에요? 구체적 예시에 대한 얘가 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BCA가 답인데 그러니까 글을 안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을 가봅니다. 이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해결하고 넘어갈게. Culture operates in ways we can consciously consider and discuss, but also in ways of which we are far less cognizant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잘 봐.
나돈니 A 버들소비 느낌으로 나오는 거잖아. 여기. 기억나시죠?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의식적으로와 less cognizant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동사의 방향성을 따지라고 그랬지. 특히 순삽에서는. 이 순간 내가 수능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와 얘가 서로 반대말로 보였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도 작동이 되지만 또한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far less cognizant야. 밑에 있어. 덜 인식하고 인식을 하지 않는 쪽으로도 작동이 돼요. 이때 far는 less를 꾸며주는 비교급 수식이니까 오히려 훨씬 덜이야. 그러니까 less를 더 강조하는 거니까 인식이 없는 걸 더 강조하는 거잖아. 그럼 저렇게 해석이 됐어야 돼. 의식이 있는 경우로도 작동이 되고 문화는 의식이 없는 경우로도 작동이 돼. 하고 B로 가. When we have to offer an account of our actions.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어카운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 consciously가 나오지.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경우가 나오는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해요. 어떤 변명이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지를. 근데 어떤 상황 하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환경, 그 특정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변명이 인용 가능하다고 증명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한대요. In such situation,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의식적으로 하는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문화적인 생각을 우리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문화적 생각을 사용한대. 의식이 있는 걸로 끝났잖아. 그리고 C로가 뭐? 우리는 문화적인 개념을 마치 우리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 읽어봤다? 이게 의식이 있는 경우인지가 잘 몰랐다면 이게 눈에 보였으면 끝나. 뭐? 만연하게 쓴다고. 이용 가능하다. 자, 우리의 동기가 만연하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동기가 이용 가능한데 이때 they, 동기들이 이 모티브스 아의 모티브즈를 받는 걸 거 아니에요. 이 동기들이 숨겨져 있지 않다 딱 보는 순간 숨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 한마디로 의식적이다와 같은 말로 보였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의 관계를 정말 다 따지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의식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었던 논리적인 코드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이 특별한 도구의 예로 뭐가 나오는 거야? 스크류 드라이버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선택하듯이 문화적인 개념을 선택합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뭐 필립스 헤드는 뭐 십자홈이 있는 뭐 나사머리? 뒤에 나오는 알렌 렌치는 뭐 육각 렌치래. 뭐 그런 건가 보다 넘어가면 돼. 그냥 스크류 드라이버의 일종인가 하고 넘어갔으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필립스 헤드를 요구하는 반면에 다른 일들은 알렌 렌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Whichever idea we insert into the conversation to justify our actions. 즉,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화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든지 간에 중요한 점은 우리의 동기라는 것은 만연해서 우리에게 인식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만연하게란 뜻이라 거기 나와 있잖아. They are not hidden. 그 동기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의식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다음 A로 가. 하지만. 그럼 동사관계가 반대가 돼야 돼. 근데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와? less aware. 끝났네. 또 뭐? without our necessarily being aware. 인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가 정말 같은 말이 나오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믿어? 왜 특정한 클레임,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서 또는 우리가 왜 특정한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인데 어떤 생각? 사회적 세상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 있답니다. 뭐하지 않고 without unnecessarily being aware of the source. 뒤에 나오는 특정한 생각에 대한 원천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심지어 우리가 생각 자체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계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끝나고 있죠. 저렇게 동사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 코드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놓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이 24%한 친구들. 정말 이번에 조심해야 돼. 난 또 틀릴 수 있어. 답 몇 번? BC의 3번이 답이었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의고사의 그 해설은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점검해서 수능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지금 머릿속에 프레이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 특히 2번 한 친구들 답은 몇 번이야? 3번의 B, C, A가 답이었고 58%의 정답률을 보였던 문제였습니다. 3번이 답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지? 자, 정답률이 이제 40%. 이게 이제 1이죠. 1인데, 자, 이건 좀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봐봐,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지시사. 제가 그랬어. 제가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과 N수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한테. 아까 제가 8월 리투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가 8월 리투스 모의고사를 언제 봤냐면, 8월 31일, 9월 모평 보기 바로 전주 화요일에 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8월 리투스 해설 강의를 해주면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조심해. 내가 평소에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만약에 순산 문제를 틀린다면, 니들은 연결사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지시사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 라고 되게 누누이 말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번, 38번, 39번 이따가 볼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1이야. 그러니까 오답률 베스트 1이었단 얘기지. 근데 두 문제의 공통점이 있어. 지시사를 놓치면 큰일 나는 문제였어요. 왜냐? 자, 봐. 내가 여쭤볼게요. 이때 대의가 누구죠? 두 번째. 2번 보시면 Dsense of mutual interaction과 interdependence가 나와요. Ds와 D가 나옵니다. 끝났어요. 왜냐? 지시사가 나왔던 얘기는 이 Dsense of 하는 순간 이 앞에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돼? mutual과 interdependence가 나왔어야 돼. 앞문장에서. 그리고 이때 D가 나왔던 얘기는 이 D가 가리키는 복수명사가 앞에 있었어야 돼. 근데 잘 봐. 이 친구들은 정의를 내리는 친구야. 그럼 봐라. 이게 제가 정말 놀란 게 이걸 적어놓고 시작할게. 이걸 얘기하고 해석을 해볼게. 봐봐. 1번이 3%야. 창의적인 친구들. 2번이 40%야. 이게 답이었지. 3번이 24%야. 4번이 16%고 5번이 17%인데 자, 한숨을 쉬는 이유가 있죠. 3번하고 5번이 이제 오답률 1, 2위죠. 여쭤볼게요. 3번에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A는 앞에 있는 individuals나 아니면은 members of 그룹을 가리켜야 되겠죠? 물어볼게요. 이미 그룹 멤버나 개체들은 그룹이나 어떤 단체 안에 속해 있어서 정의를 당하는 존재들이지 쟤들이 정의를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글을 안 읽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지. 두 번째. 5번 한 친구들. 넣었다? 그럼 이때 They는 누구야? 앞에 있는 swimmers. 수영하는 애들이거든? 아, 우리는 경쟁하는 수영하는 애들이야. 으쌰으쌰. 으쌰으쌰. swimmers야. 아, 수영하는 친구들이 우리는 그룹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 얘들도 내가 글을 읽었으면은 정의를 당해야 되는 멤버들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것 두 번째. This mutual interdependence. 여기에 나오지. 어디에? 그대로 나와. 어디에? 여기 봐봐. mutual. 그대로 나오지. 그리고 또 어디? interact. 서로 상호 의존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this라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 It is this 앞에 2번을 답을 했어야지. 마지막 세 번째 이거야.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 마지막 세 번째. 설마 2번이겠어? 피식 웃을 걸 드네? 아, 나도 그랬지. 대부분 그래. 내가 현장에서 야,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 니들 이 문제를 풀었어. 설마 2번이겠어? 하면서 애들이 딱 푹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숙여. 왜? 정말 그렇거든. 실제로 삽입 문제의 정답이 수능에서 1번이나 5번 같이 앞쪽이나 뒤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왜? 설마 이게 답이겠어요? 저는 심리 싸움 싫어하고 느낌으로 푸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냥 지시사 코드상 제가 답이야. 끝.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나 생각을 해봐봐. 그리고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없어. 그럼 거긴 답이 아니야. 없으면은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돼. 지시사 문제로 통하니까 넣는지 확인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얘는 논리적 비약이 느껴졌어야 돼. 이것 때문에. 디스 받는 게 없잖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다 얘기했고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답을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In everyday life, we tend to see any collection of people as a group. 그랬죠.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음을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However, 그럼 중요한 게 있어. 하지만이 왜 나왔을까? 사회, 사이콜로지, 심리학자들은 this term, 이 용어, 그룹이라는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쓰나 얘네들은 학자다 보니까 우리와 다르게 더 정확하게 그룹을 쓴다고 했으니 however 들어가서 얘들은 하지만 달라요 해야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답이 들어가는 게 이거잖아. 특히 they, 그들은.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야? 얘들. 특히 그들, 사회심리학자들은요. Define a group as two or more people. 그룹을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로 정의 내리죠. 어떤 사람들?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영향력을 이쪽 때 발휘하고 상호작용하는 두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위치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이러한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r interdependence.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 mutual이 뭐야? 이 mutual이지. 그리고 또 뭐야? interdependence가 뭐라고? 그렇지. 여기 나온 interact지. 끝. this. 바로 앞에 있었어야 돼. 바로 이러한 즉 이 부분 잘 봐봐. 여기 봐. distinguish from이야. 이게 중요해. 자, 한 그룹의 멤버들을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과 구별해주는 공동의 목적에 대한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 의존성이라는 이러한 감각이 바로 그룹을 단순한 집합체와 구별해주는 요소예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 가봐. 예를 들어서가 나와. 그럼 중요한 게 있다? 내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지.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예가 나오면 돼? 그룹과 단순한 모음을 구별하는 예가 나오면 맞잖아. 근데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는 단순한 모음의 예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읽어봤어. 대조적으로 이번엔 왜 그룹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어 없어? 없는데 왜 이상한 데를 답으로 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케네스 오치는 관찰하고 뭘 진술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보세요. A collection of people who happen to go for a swim after work on the same day each week. 주마다, 그러니까 each week, 매주 똑같은 날에 일이 끝나고 나서 수영하러 우연히 가는 사람들의 모음은 does not이야. 엄격하게 말하면 그룹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모음. 그룹이 아닌 단순한 모음의 예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The swimmers, 앞에 이 수영하는 애들은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단순한 모음일 뿐이야. 라고 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끝나? 가봤어? by contrast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대조적으로. 왜? 이게 중요해. 얘들아 글을 좀 제발 읽어. 그럼 봐라. 분명히 이 앞에서 그룹과 단순한 모음이 distinguish A from B 한다 그랬지. 얘네 둘이 구별된다고 하는 순간 얘네 둘은 distinguish 때문에 달라요가 돼, different가. 앞에서 뭐가 나왔어? 그룹이 아닌 단순한 모음이 얘가 나왔어. 그러면 둘은 반대적인 관계니까 by contrast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 그룹의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러면은 얘 사이에 두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아무런 비약이 없으니까 4번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나오지. 왜 4번을 답으로 하냐고 네 맘대로. 대조적으로 squad of young competition, 우리 squad가 분대, 뭐 선수단 이런 뜻이 있거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어린 수영 선수들의 선수단은 is. 이거 왜 이탈릭체로 썼다? 중요해. 하나, 우린 하나야 라는 그룹으로 보니까 하나란 느낌으로 강조한 거야. 얘들은 정말 그룹이야. 맞지? 여기는 이제 그룹의 얘가 나오잖아. 얘들은 정말 그룹이야. 왜? Because they not only share a common object. 왜냐면 얘네들이 공동의 목적인 경쟁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목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formal ways. 즉 함께 미리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와 같은 형식적인 방식에 있어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그룹이라고. 그럼 봐봐. In the sense of people.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이러한 감각의 사람들은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얘들아. 그럼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돼? 그룹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맞으면 돼. 근데 그 뒤를 읽어봤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하는 순간 이게 뭐의 특징이었지? 그룹의 특징이었으니까 분명히 방향성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5번도 논리적 코드상 아무런 비약이 없어요. 바로 팀으로서, 그룹으로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는 애들이 바로 이러한 감각에서의 사람들이야. 어떤 감각들?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끝.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답 몇 번이라고? 2번이야. 아니, 이걸 틀리면 어떡해.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문제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았어서. 자, 얘도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얘도 40%밖에 안 된다니.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지시사. 아니, 이거 안 보였어요? 이거? search codes. 끝났는데? search codes. 아니, search를 써가지고 콜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앞문장에 콜, 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눈에 강조했는데. 그럼 어디? 여기 봐봐. phone call. 나오잖아. 얘 아니야? 그럼 또 그런다? 선생님, 잘 알겠는데요. 저기 더 phone call은 단수고 얘는 복수잖아요 하는 순간 죽는 거죠. 왜요? 저랑 순서삽입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 서치 조심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서치 왜 조심해야 됐었지? 서치는 예외적으로 앞에 단수가 나와도 서치 복수로 받을 수 있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어. 순서삽입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어. 뭔 얘기야? 2018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 순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프리미티브 커뮤니티였나? 프리미티브 커뮤니티, 원시 공동체라는 단수를 그 다음 문장에서 such societies라는 복수로 받았었고요. 작년 수능에서 tax, 세금을 such taxes라고 해서 복수로 받았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논리적인 구조상 너 걔 알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 단수지만 서치가 붙는 순간 얘가 형용사면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쟤는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했었고 수능에 2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단수지만 서치니까 복수로 받을 수 있어요. 끝. 답 5번이에요. 아니 이걸 왜 틀려? 환장하는 거지 진짜로. 근데 제가 이제 놀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봐라. 여기다 적어볼게. 제가 놀랬던 건 저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이제 시험이 어땠는가를 보는 사람인데 1번을 3%가 답으로 골랐고 창의적인 친구들 2번을 10%가 골랐고 3번을 12%가 골랐고 4번을 35%가 골랐어요. 5번을 무려 40%가 골라서 맞추셨죠. 저는 이제 이게 웃겼던 거야. 4번에 35%. 뭐지? 이건 좀 심각한데? 물어볼게. 왜? 버 들어가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야? 글을 안 읽는 거지. 코드대로 푼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글을 유기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나왔었고요. 봐봐. 넘어갑니다. 자, each new wave of technology is intended to enhance user convenience as well as improve security, but sometimes these do not necessarily go hand in hand. 봐봐. 제발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첫 문장 글의 방향성이야. 진짜 중요해. 봐봐. as well as가 나오고요. 각각의 새로운 기술의 파도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대요? 자,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enhance, 높이는 쪽을
의도하고 있는 게 요즘의 기술의 포인트래. 이해돼? enhance, improve 이렇게 나왔어. 하지만 세 번째 줄 때때로 these, 그럼 이때 these가 뭐야? 이거 아니겠어요? 보안성과 편의성이겠죠? 이 보안성과 편의성이 잘 봐. 필수적으로 나란히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순간 얘네 둘이 나란히 같이 가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제발 동사의 방향성을 따지라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얘가 높아지면 얘가 낮아지는 거고 얘가 낮아지면 얘가 높아지는 거겠지. 근데 둘 중에 뭐인지는 읽어봐야 아는 거잖아.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잘 봐. 예를 들어서 The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to embedded chip. 변환 대 전환인데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 변환이야? magnetic D에서 내장형 칩으로의 전환이 약간 거래를 늦췄어. 때때로 서둘러야 되는 고객들을 좌절시키면서 하는 순간 뭐가 높아진 대신에 보안성이 높아진 대신에 편의성이 줄어들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 정도 글은 읽혔어야 돼. 항상 순서는 뭐가 중요해? 동사의 방향성, 의미적인. 두 번째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 이게 중요하거든. 삽입은 특히 뭐가 중요했다? 보기가 있고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수능의 코드다. 자 그럼 이제 볼게. 1번 문장 갑니다.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and the potential customer will go elsewhere. 잘 봐요. 서비스를 너무 성가시게 만들면 잠재적 고객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대. 그럼 물어볼게. 이렇게 쓴 게 중요해. 성가시다. 자, 여기서 그럼 뭘 성가시다고 한 거야? 이어서 해석해. 보안성이 높아지고 편의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성가시다고 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성가시다고 보고 있고 그러고 그 다음 문장으로 유기적으로 가봐. 갑니다. This obstacle 맞죠? 왜요? 성가시니까 장애로 보는 거 맞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성가셔. 이 장애는. 그러니까 계속 부정으로 보고 있지.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2번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러한 성가심을 일으키는 장애가 몇몇 다른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 다른 수준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그 다음 문장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중키 확인, 생체 인식 시스템 다 뭐로 나오는 거야? several level의 예로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단어 어떤 그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중키 확인, 생체 인식과 같은 몇몇 수준에서도 이러한 성가신 일이 계속 적용이 되고 발생할 수 있다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있는 거야. 시작해볼게. 그러니까 이때 several level은 뒤에 나오는 password, 비밀번호, 그리고 또 뭐 이중키 확인, 그리고 생체 인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비밀번호, 이중키 확인, 그리고 biometrics, 생체 인식인데 이 핑거프린트 지문. 아이리스는 뭐예요? 말 그대로 홍채죠, 홍채. 아시겠지만 뭐 홍채 인식 이런 거. 그리고 목소리 인식과 같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대상들, 이러한 몇 가지 수준의 이러한 대상들이 ways of keeping the account details hidden from potential fraudsters of keeping your data dark. 그랬죠. 즉, 당신의 계정의 세부사항을 잠재적인 사기꾼으로부터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당신의 데이터가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읽었어. 그럼 이거는 뭐의 예로 보는 거야? 자, 보안성을 높인 예입니다. 맞죠? 편의성 얘기 안 나왔어요? 얘들은 보안성이 높아진 예로만 담백하게 읽혔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잘 봐. 자, 그 다음 4번 문장이야. 자, 벗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보안성은 높아지고 편의성은 낮아졌죠? 이 둘의 관계의 방향성은 분명히 반대죠. 맞잖아.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니까 어때? 벗이 나온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끝나? 편의성이 낮아지는 내용이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they, 그것들은 뭐? 비밀번호, 이중키, 생체인식
얘네들은. 맞잖아. 모두 불가피하게 그 계정의 사용자에게 burden, 부담을 지워요. 왜?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중요한 거. 3번과 4번 문장이 벗을 통해서 결합이 되면서 burden, burdensome, 성가신게되고 그래서 결국 부정적으로 보는 문장이 완성이 됐잖아. 아무런 논리적 비약이 없어.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돼? 이제 그 다음 이 문장 가는 거야. hard, 장애잖아. 거기에 또 하나 on top, 위에다 또 뭔가 장애를 덧붙이는 거지. 그래서 on top of 하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덧붙여서 뭐 이런 수거야. 아, 지금 알면 돼. 봐봐.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때 his or her는요. 뒤에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걸 다시 he or she로 받고 있어요.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수업 때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와도 이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서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대명사가 먼저 가끔 가리키는 대상보다 먼저 나오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놈이 누가 봐도 사람이니까 얘를 먼저 his or her로 받고 the account holder가 뒤에 나오고 다시 he or she로 받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잘 봐, 잘 봐. 그나 그녀의 돈에 접근을 하는 데에 도입되는 이러한 장애에 덧붙여서 맞아요? 왜 장애라고 했을까? 그렇지. 여기 burden을 add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burden, 성가신 거니까 얘를 장애로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러한 난관에 더해서 이러한 난관에 더해 이런 느낌인 거야. 만약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되게 되면 내 어카운트 홀더, 예금주겠지. 예금주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전화통화가 나오잖아. 전화통화까지 받아야 되고 이것까지 다루어야 돼. 뭘 물어보는? 그나 그녀, 예금주가 혹시 의심되는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통화까지 받아야 되고 다뤄야 된다고. 그러고 가. this, 그럼 이때 this는 뭐야? this. 전화통화까지 다루어야 되는 상황이지. 딱 떨어지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such calls로 이어져. 끝. 이렇게 된다고. 이 내용도 예를 받고. 끝.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러한 전화통화도 다루어야 하는 현상이 그래 어떤 수준에선 유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reassuring,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야. 너의 은행이 정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만 타이어슨 피곤하게 만들어, 성가시게 만들어. 왜? 편의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보안성은 높아졌대. 이런 느낌. 만약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전화, 이런 전화가 받아지게 되면 당연히 피곤해지니까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뭐 이런 느낌으로 봤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보안성이 높아져서 좋기는 한데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참 문제네. 이 정도로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읽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 가지 인식 기능을 통해서 사기꾼이 네 계좌에 못 가게끔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네가 서둘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되게 너를 막 고구마 먹이듯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편의성은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됐다라는 거야. 지시사 코드를 놓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답은 5번이었겠죠. 근데 이거를 정말 놓치셨다는 얘기는 코드대로 문제를 못 풀고 계시다는 증거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됐고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제 강의를 홍보하는 것이겠죠. 근데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2권을 냈잖아요. 그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책 아시겠지만 저희 교보문고에 인터넷 교보 가시면 POD 시스템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책을 구입하면은 강의는 무료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30문제 총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출상은 9월에 끝내고 기출하는 10월에 끝내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왜냐?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코드대로 푸는 방법을 연습을 시킵니다. 두 번째, 유기적인 독해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선지 분석에 초점을 둬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으셔야 될 게 이렇게 하면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장담하는데 저 책 2권만 제대로 띄시죠. 등급 2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장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 두뇌도 근육이거든. 안 쓰면은 퇴화해. 꾸준히 루틴을 정해서 수능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교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해되시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남은 한 60에서 70일 기간 동안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서 한 권을 한 달에 끝낸다 생각하시고 계획 짜서 문제 풀고 수업 들으세요. 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수업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그러한 베스트하다라는 어떤 그런 저만에 대한 자신감은 있거든요.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매주 업데이트를 제가 할 거예요. 매주 한 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이제 정리용으로 드리는 거야. 감각 유지용으로. 정답률 30%대의 초초초 고난도 문제만 띡띡 올려가지고 수능 때까지 제가 유튜브 강좌에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순서 삽입 위주로 많이 좀 올릴까 해요. 빈칸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추석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 1번, 2번은 아까 이거야. 내 장담하는데 요거 1번 그리고 이 2번 있지. 요거를 제발 해봐. 장담해. 1등급 확신이 달성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진짜 수능이 중요하죠?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전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